네, 요즘 장관 테마주들이 재밌습니다. 네.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는 전 사장도 아니고 현재 계신 분이 장관에 이게 가능했던 거군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가장 주도 중 하나였던 이제 원전 섹터 중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는데 여기 두산의 사장님께서 장관으로 가시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두해빌은 원전 테마주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해서는 전 문재인 정부하고 좀 방향이 다르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다른 요인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요인이요? 문재인 정부 네.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리 탈원전 네, 뭐다 많이 하긴 이제 했죠. 신재생인과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서유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미국도 원전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외부 변수가 이제 생겼죠. 네. 인공지능을 그러면 과연 그 운용하기 위한 막대한 전원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전도 그것이 없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원전 대신 친환경을 그동안 외쳐왔었습니다만 친환경의 효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과연 풍력이 친환경이냐라는 또 다른 논쟁들 여러 가지들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요 일부라고 표현하면 앞부분에서 이제 인식의 변화들을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원전은 우리가 이제 해체 비용까지 따지면 이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또 원전 하나 해체하는데 500조 들어간다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분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장인 산업부장의 관계 우리 무슨 마치 영화 대사처럼 아메리칸 스타일 뭐 진짜 뭐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려 기업가가 바로 기업가가 될 수 현직에서.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선진화됐다라고 저는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우리가 업과 직장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업종에 대해서, 이 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라든지, 터빈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떤 하나의 또 축을 또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려면 어떤 현업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자신의 업과 직장을 동일시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제는 그럴 거다라는 온 김에 그걸 바뀌셔야죠. 저는 이제 믿음이 심치 않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분에 대한 평가절하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적인 어떤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도 내각에 이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쪽 생태를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형 장관과 개혁형 장관이 있다라면 늘공하고 오공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지금은 개혁형 장관들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산업 생태계의 늘공들을 꽉 쥐어잡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저는 등용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 현직에서 바로 가도 되는 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례적이면서 파격이 맞아요. 이례적이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런 파격을 지금 뒀느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자부한테 쏠려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평생 행정고시 한번 붙어가지고 기재부 안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고 막상 산업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전쟁 치르듯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나 몰라라 하면서 책상 안에서 나라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정통파 관료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현장에서 전쟁 해본 사람들을 불러. 그래서 그 사람들 전쟁의 맨 앞에서 장수 만들어서 전쟁해.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저는 이런 강력한 어떤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파격을 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해충돌이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비판이죠. 그거는 뭐
결국 나중에는 성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공무원 사회의 어떤 닫힌 구조를 뭐 적절하게 파괴해 가면서 잘 조율했다 이렇게 보고 이분의 이 행로를 지금까지 밟아왔던 캐리어의 경로를 보면은 당연히 행시 출신이고 근데 이제 한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기재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사실 경제 관련해서 다양하게 겪어왔어요. 한 부서만 계셨던 게 아니고 또 한국은행도 한번 거쳤고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나가셨는데 민간에서 솔직히 이제 고위공무원이 나가면은 뭐 고문 비슷하게 해서 자리만 차지하자 나가시는 분 많은데 연결해주고 그런 그렇죠. 거죠. 소위 말하는 대관의 네, 그렇죠. 루트로만 활용되고 많은데 문고리 권력 이분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사장까지 된 분이에요. 네. 물론 두산 쪽에서도 기술 쪽 전문가인 사장이나 임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분은 직접 원전이나 이런 걸 팔러 다니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자기네 세일즈를 기술을 하신 분이죠. 그게 오히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우리 이 전쟁 산업 전쟁을 이끌기에는 충분히 복합적인 경력 관리가 되신 분이다.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보통 관료가 민간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제2의 삶을 좀 편안하게 살 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민간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내신 분은 좀 드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자체보다 이분이 하시게 될 그 산자부라는 위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계셨던 기업이 원전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히려 시장이 이거는 시장이 이렇게 놀랄 거를 알고 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 얘기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탈원전 아니고 완전히 다시 돌아서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멘트를 종합해 보면 신재생이 중요하지만 원전도 하긴 하겠다 약간 그 중립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아예 그 원전을 좀 강하게 가시겠다는 의지를 인수하러 내비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그러니까 원전 쪽에 아무래도 이례적이다 보니까 의미가 크게 보여서 크게 이제 보이는데 크게 부여할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업과 직장은 다르다고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의 능력을 산 거지 이분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하겠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직접 대통령이 원전만 외쳤었던 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보다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분을 이제 장관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전이라는 게 단숨에 그 정부에 관심이 있다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좀 장기 프로젝트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체코 원전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 자금의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되면 뭐 수주 같은 건 쉽게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미국의 웨스틴하우스와의 관계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SM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뭐 상품화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가는 수준까지도 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는 그냥 이분의 능력을 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이제 관세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출에 대한 파고들이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조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이해도가 높으면 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어차피 이제 저희 디세트 TV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역시 기노업은 필요하다. 당장 서두른다라고 그래서 당장 정책적인 지원이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뭔가 원전을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소형 원전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같이 저는 그것은 상수로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탈원전이라는 색안경 좀 제발 끼고 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는 이제 그건 과거 정부의 그거다. 절대 우린 탈원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 정도는 분명히 읽힌다고 봐요. 저도 그걸 읽었거든요. 아니 뭐 오죽하면 뭐 직접 원전 회사에 있는 분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원전 일변도는 아니라 분명히 이 선거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말하는 게 에너지 믹싱입니다. 그러면 원전을 터부시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전 생태계 내에서도 일감이 많아요. 우리가 뭐 탈원전을 하던 말던 세계적으로 현재 약간 원전 르네상스로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동유럽 이런 데는 돈이 없으니까 원전을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싸게 그래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고 엊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네. 서명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글로벌리한 최대 메트로폴리탄인 뉴욕에서도 SMR을 한다 할 정도니까 지금 뭐 런던 르네상스를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를 터부시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그 수많은 일거리들은 뭐 우리가 따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요. 원전 관련해서 그러면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원전 해체 기술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원전 짓는 대로도 돈을 벌 수 네. 있고 해체하는 것도 돈을 벌 수 네. 있는 그야말로 원전 강국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분야를 절대 터부시하지 않는다라는 네. 메시지는 분명히 줬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짓기도 하고 해체도 해본 거의 뭐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원전은 일단은 뭐 환경을 떠나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일단 다 해보자는 분위기가 됐고 AI를 가려고 하면 AI 밥인 전기가 없으면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에 이제 이견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리 원전 같은 거를 짓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SMR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인사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정부의 힘은 받았어요.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SMR은 저는 조금 너무 우리가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표준을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그거를 이제 그 지역적인 가공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과연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SMR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은 어느 정도 시발점에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그게 이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넘어야 되는 마지막 심리 단계까지 저는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 SMR이 들어선다? 네. 그걸 여의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라면 네, 뭐 저희 지역이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SMR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 네. 서울 지역에서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것도 그렇다고 지방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SMR을 과연 받아들이겠냐라는 부분들까지 보면 자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SMR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을 놓고 보면 네. 이게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SMR도 여러 가지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에 말씀하신 고리 원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선도 기업이고 그것을 그 당장 시중화 가는 단계까지 지금 이제 불과 몇 년이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지게 되고 보다 안전한 SMR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제 말 자체가 3, 4년 뒤에는 차현주가 기우였다라는 표현이 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현재의 주가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오른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더 올라 아차아차 하는 순간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네. 있는데 오늘 뭐 장관까지 배출했으니까 네. 오늘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SMR 관련해서는 저도 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장밋빛 전망을 지금부터 환호할 건 아니다. 다만 그 시장이 천천히 검증받은 상황에서 열리면 이것 또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는 당연히 호재다. 네. 그러니까 그럼 사실 근데 멀티플 이렇게 적용할 때 현재 수주나 수주 잔량 말고 미래에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 도움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호재를 정도로 네.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아직으로는 이제 꽂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걸 배제하고도 제가 볼 때 시장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뭐 한 기업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이쪽에는 원전 충분히 전체. 네. 충분히 우호적이다. 현재 저 세계적인 네. 물량들을 봤을 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타당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라면 뭐 기대감을 더 높이기는 좀 어렵지 않은 국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은 장관 임명 때문에 뭐 두해빌 얘기만 했는데 원전 섹터가 굉장히 뭐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살면서 몇 번 보셨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네. 더 중요하다고 네. 봐요. 한전 같은 회사는
물건을 싸게 사오면 싸게 팔고 물건을 비싸게 사오면 비싸게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네. 비싸게 사와도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통제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오른다는 거는 네. 전체적으로 원전과 전기 섹터에 그렇죠. 관해서 현재 얼마나 우호적인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면 이제 비용이 좀 증가할 텐데 에너지 믹싱으로 가니까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원전 자회사들이 달리는데 모회사인 한전이 가만히 있는 그렇습니다. 것도 원전 좀,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네, 그래서 원전 테마가 이제 한전까지 간 거 보면은 이제 원전은 SMR이 됐든 뭐든 이제 주도주가 됐는데 문제는 오늘은 딱 놓고 보면 이제 윗꼬리는 좀 높게 달았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장관 임명 나오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열심히 파는 거 보니까 장관 임명됐다고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원전 테마를 좀 이게 테마가 아니라 장기 흐름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예빌 같은 이게 원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기회가 있겠다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20초씩 드릴게요. 혹시 이 원전 섹터 안에 한전이든 아니면 한전 KPF든 뭐든 혹시 보고 계시는 탑픽 하나 있으시면 하나씩만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너무 어렵나? 저는 원전보다는 에너지 전체를 보자. 네. 에너지 전체를 보고 에너지를 그냥 있는 걸 ETF 로 보자. 살까요? 아니 ETF도 당연히 ETF 좋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전선주를 사자. 아 전선주. 전선주는 뭐 어디든지 끼워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전선주 몇 개 안 되니까 고르면 되겠죠. 예, 네. 뭐 저는 뭐 우리가 보면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할까요? 네, 전 대한전선 같은 경우를 아, 탑픽으로 대한전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포용이 된다. 아. 원전이 됐던 네, 신재생이 됐던 화력이 됐던. 네. 혹시 평론가님도 원픽 있으실까요? 오늘 기준으로 LS 전선이 2%, 대한전선이 5% 올랐네요. 네. 둘 다 전선을 그러니까 뭘로 만들지가는 이제 선은 필요하니까 안전한 전선으로 가자. 제가 약속에 저도 네. 선생님과 네, 동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쯤에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영주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